기구한 팔자에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싶어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젊은 나이에 고생 많이 하고 살았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12살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엄마가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강릉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조수석에 있던 엄마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엄청난 중상을 입은 아빠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그날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라서 철도 없고 그 시절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지만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오열을 하며 쓰러지시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네요. 저는 너무 어렸고 이런 엄청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집안 어른들끼리 장례를 치르셨고 제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 되어버렸죠. 문제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그때부터 풍이 오셨기 때문에 본인 몸도 제대로 가누시기 힘들었고 외가 쪽은 외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셨어요. 어른들끼리 저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당시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삼촌이 저를 거두어 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삼촌은 30대 후반 나이까지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만나던 여자친구는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었죠.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삼촌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흔하디 흔한 계모 이야기 같은 건 전혀 아닙니다. 삼촌이랑 둘이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오게 된 숙모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죽이 잘 맞기 때문에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할 쯤에 숙모가 아이를 갖게 되어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어린 동생이 생긴 것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삼촌과 숙모 그리고 동생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삼촌과 함께 살아서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른이 되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숙모와 삼촌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한 사람들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삼촌이 엄청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나 대학학자금 등을 걱정했었는데 삼촌은 저희 부모님이 충분한 돈을 물려주고 가셨기 때문에 돈 걱정은 할 필요 없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돈 이야기를 꺼낼 때면 항상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 코피 터져가며 공부했어요. 조금 남과 다른 집안 환경 때문에 일찌감치 철이 든 편이었고 제 스스로 삼촌과 숙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제가 결혼을 한다고 나섰던 작년에 삼촌은 제게 결혼 준비할 때 쓰라며 오늘을 위해 지금까지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통장을 하나 주더라고요. 애초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농협 통장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왔던 보험금이 들어있었어요. 당시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제가 할머니 집에 있었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왔다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리기도 했고 당시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보험금의 이자까지 3억 정도의 돈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도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진짜 정말로 오랜만에 부모님 기억이 나면서 그 통장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통장 안에 있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그대로 저한테 건네주었던 삼촌과 숙모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삼촌과 숙모는 저를 키우면서 들어간 돈은 거의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통장을 건네받았지만 이걸 바로 제가 가져가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삼촌, 정말 감사한데 결혼은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해요. 이 돈은 앞으로도 삼촌이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저한테나 삼촌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그때 쓰기로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통장을 삼촌에게 맡겨놓은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33이고 작년에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제가 연차는 같지만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를 한 거라서 제가 남편보다 선배고 연봉 차이도 꽤 나는 편이었죠. 회사 인사고과 역시 조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입사 연봉도 많이 달랐는데 지금은 제가 남편보다 2천만 원은 더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처음 다니던 회사를 3년 다녔고 27에 지금 이 회사로 경력직 이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어쩌다 보니 30이 거의 다 되어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죠. 원래는 자격증 공부도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서로 눈이 맞았고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하니 연애를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빨리 결혼을 해야 삼촌과 숙모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로의 재정 상태부터 확인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저는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던 반면 남편에게는 2천만 원도 채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다지만 돈을 못 모아도 너무 못 모았다 싶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1억도 안 되는 돈으로는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살만한 전셋집은 꿈도 못 꿀 수준이고 안 그래도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월세를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들어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제게 남겨진 부모님 유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속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진짜 그 돈이 완전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사실 그 돈은 삼촌이 가진다고 해도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갈 곳 없던 저를 걷어서 이렇게 잘 키워주셨고 살면서 부모님 없는 서러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억짜리 전세를 얻기로 합의를 받고 남편 쪽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혼수비용 일체와 신혼여행 그리고 모든 결혼식 비용까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편이 너무 많은 돈을 쓴 게 아닌가 싶겠지만 저희는 결혼식 자체에 큰 돈을 쓰려고 하질 않았어요. 신혼집도 제 집이 아니라 전셋집이기 때문에 혼수를 비싼 걸 할 생각도 없었고 결혼식도 쓸데없는 비용 다 빼고 정말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시부모에게 도움은 일절 받은 게 없었어요. 제가 먼저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생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쪽에서 제가 뭐라도 하나 받기 시작하면 제 삼촌과 숙모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보다 더 이상을 해주려고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실반지 하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지도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이아니 뭐니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줬던 커플링으로 결혼 반지를 정했어요. 신랑은 다정한 사람이고 자취를 오래 해서 그런지 저보다 집안일을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서 결혼 생활의 역할 분담이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혼 생활에는 큰 싸움도 없고 의외로 불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신혼 때 너무 행복했었죠. 시댁에서 가끔 저한테 부모 없이 잘한 티가 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런 인간들이 하는 헛소리는 무시하는 것이 가능한 성격이에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옆에 있던 신랑이 먼저 나서서 막아줬기 때문에 큰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쯤 제 생일을 기점으로 남편에게 변화가 생긴 걸 느끼게 되었어요. 작년 연말에 진급심사가 있었고 올해 초 발표가 나면서 신랑은 또 떨어지고 연봉까지 동결되었는데 저는 이번에 과장 진급에 성공했거든요. 신랑이 그때일 이후로 의기소침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생일이 지난 뒤로 퇴근도 같이 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약속을 잡으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죠. 자기가 취해서 새벽에 들어왔다는 핑계를 대며 작은 방에 들어가 따로 잠을 자는 날도 늘어가면서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남편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혹시 나한테 불만이나 실망한 점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했지만 신랑은 저와의 소통 자체를 차단한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신우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신랑이 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듣고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 생일에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 제가 안타까워서 삼촌과 숙모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조촐하게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에게 용돈까지 두둑히 주고 난 후에 집으로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숙모께서 제가 동생한테 준 용돈을 다시 제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에 이체해 놓으셨고 저한테 카톡을 한 통 남기셨어요.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만 받을게. 이 돈은 전부 너 거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필요한 곳에 가져다가 쓰길 바래. 그게 부모님도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제 통장에 있는 잔고와 이체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애초에 저는 그 돈을 삼촌이 다 쓰더라도 정말 상관없었고 정말로 누구 하나 우리 식구들한테 큰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날 숙모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차라리 이참에 이 돈으로 우리 집 전세 대출을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돈을 목돈으로 해서 집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저는 숙모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만일을 위해 계속 갖고 계시라는 말을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화 내용을 남편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저희 부부는 TV가 없고 제 노트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 없을 때 노트북으로 뭘 보다가 카톡 대화 내용을 봤나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는 부분이 없으니 항상 카톡을 켜놓고 다니는데 남편이 그 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게 하는 모든 말이 남편에게는 거짓말로 들리게 되면서 저보고 그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 대출까지 받아 그걸 갚으며 거지처럼 사냐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너가 나를 속였잖아. 그 돈 놔두고 이런 좁아터진 집에서 대출 갚아가며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너가 나를 전부 속인 것 같아. 믿음이 안 가. 저는 남편이랑 처음으로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그날 남편이 제게 자기랑 결혼했으면서 왜 삼촌한테 부모님 보험금을 주고 왔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너희 부모님 목숨값이야. 근데 그걸 왜 삼촌한테 맡기는데? 삼촌이 너 가족은 아니잖아. 너는 나랑 사는 거고 내가 네 가족인데. 아니, 저는 애초에 이 결혼 자체를 거의 제 돈으로 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말을 남편이 하는 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남편 가진 돈이 적거나 시댁에서 돈을 보태주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 없이 제 돈 8천 가지고 지금 사는 이 집 구했고 지금도 제가 남편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시간과 정성 돈, 말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내 배에 아파 낳은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삼촌과 숙모가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원비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비싼 과외까지 붙여가며 뒤를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머리만 검은 짐승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돈은 제가 삼촌에게 드릴 수 있는 돈이고 그보다 더 드려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나도 욕심내지 않는 내 부모님의 보험금을 왜 남편이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불만이 있을 것이고 저 역시 남편에게 모든 신뢰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나 다정했던 사람이 돈 얼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한 것도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결혼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일단 남편을 붙들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결혼 전에 큰돈이 생긴 거, 그리고 그 돈을 삼촌에게 드린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라 생각해. 하지만 그 돈은 애초에 당신이랑 무관한 돈이고 나 어릴 적에 당신이랑 알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돈이잖아. 우린 지금 그 돈이 있던 말던 아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신랑이 저를 째려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진짜 나랑 우리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정말 이기적이네. 그 돈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싸운 뒤로 며칠 동안 남편과 대화가 없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남편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랬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완전 비수 같은 대답이 날아왔습니다. 야, 부모도 없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너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해?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네. 부모 없이 자랐으니 이혼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한테도 목돈 숨겨놓고 결혼한 거고, 맞지? 너는 내가 우습냐? 내가 뭘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돈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나 싶어서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저를 이날 이때까지 키워주신 삼촌과 숙모를 생각해서라도 너희 집안 식구들보다 우리 삼촌 숙모가 훨씬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셨을 뿐이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똑바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삼촌이랑 숙모에게 간단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제 전화를 받은 두 분이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남편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우리 삼촌 내외를 마주하고는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던 와중에 숙모가 가방에서 통장을 하나, 그리고 노란 봉투를 또 하나 꺼내서 내밀었어요. 저는 보험금 통장 하나는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처음 보는 것이었죠.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삼촌이 대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너가 봤던 우리 형이랑 형수 보험금 3억이 들어있는 통장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 봉투에 들어있는 건 너희 부모님 유산이야. 우리는 정말 너를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어. 부족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고. 이 돈은 정말 큰 돈이라서 정말 너가 흔들리지 않을 때, 너가 힘들 때 그때 주려고 했어. 근데 아마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우리는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고 우리는 전혀 이 일에 상관없다는 것만 알아둬라.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커다란 노란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5층짜리 건물의 등기와 세입자들 계약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삼촌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당장 제 앞으로 돌려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계좌를 핸드폰으로 보여주셨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관리하는 통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세금이나 건물 관리를 전부 삼촌이 하고 계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쭉 건물 관리를 삼촌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마 지금 매매가는 20억이 훨씬 넘을 거야. 바로 너 앞으로 돌려줄게.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세금 같은 건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걸 보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이날 이때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제가 더 이상은 남편한테 이런 소리 들으며 살 수는 없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삼촌 식구들을 훨씬 여유롭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전부 듣고 있는 남편의 표정은 입이 떡 벌어져서 정말 볼만했습니다. 그렇게 통장과 건물 등기 봉투를 놔두고 삼촌과 숙모는 더 이상 아무런 말씀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삼촌이 가시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일단 오해를 풀고 이야기를 좀 하자더군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단 안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빨리 남편이랑 이혼을 마무리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집은 제 집이니까 남편을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방문 밖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밖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저를 위해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출근 준비하고 나오려 했는데 남편이 그제서야 저한테 자기가 전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실언을 했다면서
삼촌과 숙모가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 밑에서 자랐으니 제가 이렇게 똑바로 잘 큰 것 같다 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혼자서 출근을 해버렸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진동으로 돌려놔도 소용이 없길래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랑 같이 퇴근했겠지만 그날은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더니 현관문 앞에서부터 왠지 느낌이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시부모부터 신우까지 온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새아가 왔니? 일하느라 힘들었지?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들어와라. 저녁밥 차려놨다. 아마 신랑이 그새를 못 참고 자기 집 식구들한테 다 떠벌린 것 같더라고요. 고기니 뭐니 온갖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 저보고 빨리 와서 저녁부터 먹으라고 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라는 소리가 있잖니. 이번 기회에 서로의 사이가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해라. 오해는 풀고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자. 어머님 말씀에 속이 시커멓게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정이 떨어지더군요. 아니에요. 저는 저녁 먹고 왔어요. 혹시 남편한테 무슨 소리 들으셨나요? 전 부모 없이 자라서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부모 있는 자식들은 할 말이 참 많은가 봐요. 저희 이혼할 거고 아까 퇴근하면서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요. 저처럼 부모 없고 근본 없는 사람 집에 들여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오늘 차린 건 시댁 식구들끼리 많이 드시고 정리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무언가 속에 머물렀던 것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 남편과는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 중에 남편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보험금이니 건물이니 그런 소리를 하다가 변호사한테 상담이라도 받았는지 아예 받을 가능성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난 후로 입을 다물더라고요. 시부모한테서는 아직도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고 있길래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집안 인간들이 부모 없다고 저를 무시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요. 게다가 돈만 보고 한순간에 변하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죠. 고마운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제는 제 인생을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약간 주제 넘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삼촌과 숙모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적어도 동생 대학까지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